차가운 시험지 위에 빨갛게 적힌 30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갑니다. 옆자리 친구는 벌써 다 풀고 뒤집어 놨는데 내 시험지엔 빈칸이 절반입니다. 초등 6학년인데 수학 기초가 없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자체가 이미 정복의 첫 발을 내디댄 겁니다. 오늘은 기초가 완전히 무너진 초등 6학년이 수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쌓아야 하는지 순서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진단부터 해야 합니다. 기초가 없다고 해서 초등 1학년부터 다시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수학은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산과 분수 소수, 그리고 도형, 마지막으로 비와 비율입니다. 이 4개의 기둥 중에서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3학년 수학 문제집에서 연산, 분수, 도형 문제를 각각 10문제씩 풀어보는 겁니다. 10문제 중 7개 이상 맞으면 그 단원은 넘어가도 됩니다. 6개 이하로 맞았다면 바로 그 학년, 그 단원이 복구 시작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둥인 연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산은 수학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리면 위에 어떤 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초등 6학년 기준으로 연산의 최소 복구 범위는 3학년 곱셈 나눗셈부터입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2자리 곱하기 2자리나 3자리 나누기 1자리에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루에 연산 문제 20개씩만 풀면 됩니다. 20개를 10분 안에 다 맞출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학년 연산이 잡히면 4학년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으로 올라갑니다. 2자리 곱하기 2자리 3자리 나누기 2자리,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느려도 괜찮으니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으세요. 정확도가 90%를 넘기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분수와 소수인데 사실 초등 수학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무너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분수는 3학년 때 처음 등장하지만 진짜 어려워지는 건 4학년 분수의 덧셈 뺀셈부터입니다. 통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5학년 분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분수 복구는 반드시 4학년 통분과 약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분이 뭐냐면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같은 분모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려면 분모를 12로 맞춰서 연립이분의 4 더하기 12분의 3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통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는 분수 복구 전에 반드시 먼저 잡아야 할 선행 개념입니다. 방법은 두 수를 나란히 놓고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로 계속 나눠가는 겁니다. 이걸 일명 거꾸로 나눗셈이라고 부르는데 하루에 10문제씩 일주일만 하면 완전히 체득됩니다. 통분과 약분이 잡히면 5학년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으로 넘어갑니다. 분수의 곱셈은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면 되니까 사실 연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수의 나눗셈인데 나누는 분수를 뒤집어서 곱하라는 규칙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기계적으로만 외우게 됩니다.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3분의 2 나누기 4분의 1은 3분의 2 안에 4분의 1이 몇 개 들어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피자 3분의 2 조각에서 4분의 1 크기를 몇 번 떼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수는 분수를 이해하면 거의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0.5는 2분의 1이고 0.25는 4분의 1이라는 연결고리만 확실히 잡으면 됩니다. 소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소수점 위치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먼저 소수점 없이 계산한 다음 소수점 자릿수를 세서 찍는 연습을 하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도형입니다. 도형은 다른 단원에 비해 독립적이라서 연산이나 분수를 복구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등 6학년에서 나오는 도형의 핵심은 넓이와 부피 계산입니다.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고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이 공식들을 그냥 외우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어떻게 잘라서 그 도형이 되는지를 종이를 직접 잘라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이고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면이 원이니까 결국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도형 공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식을 외운 뒤 바로 문제 5개를 풀고 다음날 다시
같은 공식의 문제 5개를 푸는 겁니다. 이틀 연속 다 맞으면 그 공식은 완전히 잡힌 겁니다. 네 번째 기둥은 비와 비율인데 이건 6학년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원입니다. 비와 비율이 어려운 이유는 분수와 소수와 백분율이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대 5라는 비는 5분의 3이라는 분수이고 0.6이라는 소수이며 60%라는 백분율과 같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이 전부 같은 값이라는 걸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수와 소수를 먼저 복구하라고 한 겁니다. 분수와 소수가 잡혀 있으면 비와 비율은 2주일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일 학습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총 공부 시간은 4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10분은 연산 훈련에 씁니다. 그 다음 20분은 그날의 복구단원 개념 정리와 문제 풀이에 씁니다. 마지막 10분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왜 틀렸는지 한 줄로 적는 데 씁니다. 이 마지막 10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실력은 맞은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복구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주차부터 2주차까지는 3, 4학년 연산과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잡습니다. 3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4학년 통분 약분과 5학년 분수의 사칙 연산을 복구합니다. 5주차에는 소수의 사칙 연산을 정리합니다. 6주차에는 도형의 넓이와 부피 공식을 전부 정리합니다. 7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비와 비율, 그리고 6학년 전체 단원을 한 바퀴 돌립니다. 8주 만에 초등 수학 전체를 복구하는 이 계획이 빡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 40분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진단에서 약한 단원만 골라서 풀어야 합니다. 둘째로 개념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부터 풀지 마세요. 개념을 3분만 읽고 시작해도 정답률이 2배는 올라갑니다. 셋째로 하루에 2시간씩 몰아서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40분씩 매일 하는 게 2시간씩 가끔 하는 것보다 10배는 효과적입니다. 추천 교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산 복구에는 기적의 계산법 시리즈가 좋고 단원별 개념 복구에는 디디똘 기본편이 적당합니다. 문제를 더 풀고 싶다면 센 시리즈의 센 연산과 기본 싼을 병행하면 됩니다. 무료로 하고 싶다면 EBS 초등 수학 강의를 활용하세요. 각 학년별로 단원별 강의가 전부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초가 없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수학 실력이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처음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면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확인한 수준보다 한 단계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세요. 다 맞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다음 단계를 도전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 무너졌는지 모른 채 무너진 건물 위에 계속 벽돌을 쌓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자기 무너진 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그 지점부터 다시 한 장 한 장 쌓아가길 바랍니다. 8주 뒤에는 분명히 시험지 위에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해냈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